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록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12월 7일 날에 대한 기사인데요. 평안북도, 평북은 만주하고 우리나라 경계선이에요. 평북은 다시 심해졌다.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다시 시작다. 그러니까 이게 물끌면에서는 편해. 웨이브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했다가 좀 줄어들면 또 나도 이런 식의 반복을 합니다. 지금도 우한폐렴도 마찬가지로 조금 좀 줄어드는 것 같다 또 번창하고 뭐 이게 물걸면가 몇 번 올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로 어느 정도로 파고가 일지 또 여러 번 올지 이거는 이제 미지수죠. 미지수지만 어쨌든 예전 기록을 보면은 이 당시에도 그랬다. 평북은 다시 심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록을 보면 평양북도 같은 경우, 평북 같은 경우가 만주하고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전파가 됩니다. 거기 유입이 됩니다. 그랬다가 원산을 거쳐서 서울로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사망하고, 이상하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 그래서 재발은 위험하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독감이 악성으로 변해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왜 그럴까? 인후를 통해서 그런 거다. 공기 전파다라는 걸 인식을 해서 목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소금물로 이렇게 소독하는 컨셉도 나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11월 초까지는 뭐 서울, 지방이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11월 8일은 서울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뭐 지방은 뭐 계속 점점 번집니다. 그리고 지방도요. 지방에 약간 큰 도시가 있고 약간 작은 도시가 있잖아요. 큰 도시는 한 번에 줄어드는데 또 지방 소도시도 시골로 계속 전파가 됩니다.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추수를 못하고 서산 같은 경우는 추수를 못하더라. 충북도 매우 심각하더라.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세계적으로도 독일 황제도 걸리고요. 남아프리카도 5만 명씩이나 사망하고 어디는. 그래서 12월 7일 날 기사에는 평북은 약간 줄어드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시작됐다. 더 심해졌다. 근데 더 심해진 것이요. 대도시가 아니라 소도시입니다. 이제 그거를 계속 전파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자, 12월 7일 날 기사를 보면요. 평안북도가 윤감, 유행성 감기, 돌림 감기로 고생하더라. 이런 얘기. 평안북도에서도 만주하고 가까운, 중국하고 가까운 상류 지역, 그 윗지역에서는, 그리고 그는 지금이 오히려 한창이더라. 시골로도 전파돼서 거기는 또 한창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강이 압록강이 흘러들어도 상류 지역이 또 위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평북의 윤감, 상류 지방에서는 지금이 한창이더라. 신의주를 위시해서 평안북도 도내에서의 철도 연선은 철도에 연결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철도가 쭉 있으면 철도의 인근 지역 있잖아요. 이제 그걸 연선이라고 하거든요. 철도에 이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도에 이어진 지방에서는 유행 감기는 이미 지난달 중순에 종식돼 이제 줄었다는 게 이제 큰 지역은 아무래도 이 당시에 이제 그 도시가 발달되는 것이야. 도로나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더 발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조금 이제 처음에 왔는데 좀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줄었으나 이제 철도를 중심으로 이제 물류가 통하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이 되겠죠. 이제 먼저 신의주 상황을 보면요. 11월 9일 날에 6,500명의 환자가 있었고 50명이 사망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랬다가 11월 13일에 신의주가 심했는데 11월 말에 이미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서울은 11월 초순에 좀 주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의주 13일 날 더 절정을 이루다가 11월 말경에 확 줄어듭니다. 근데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11월 말에 이제 종식이 됐더라. 이런 기록입니다. 신의주는 줄었어요. 그런데 동도인데 같은 도니까 이제 그 평안북도라는 이제 상류 지방의 각지는 이제
압록강 따서 그 상류지역 위쪽은 각지는 다시 창고 다시 또 생겨나서 벽동군 같은 데는 최근에 환자가 약 1만 명이 달하고 완전 시골인데 되게 많은 거죠. 1만 명이면. 또 사망자도 또한 다수를 내었는데 그중 심한 곳은 한 집안 식구의 5명이 모두 다 사망했대요. 전멸이죠. 전멸. 5명씩이나. 그 여기가 어디냐? 벽동군이 어디냐? 여기 찾아봤어 했더니 이제 그 평양북도인데요. 평양북도에서 압록강의 하류고 상류잖아요. 상류가 벽동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초산이고요. 그래서 옛날에 6.25 전쟁 때 우리가 올라가서 여기서 압록강 물 떴다는 거 아니에요. 국군이. 그때가 이제 곧 물러났습니다만 어쨌든 벽동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의주의 상류 쪽. 또 초상군에 대한 환자는 내지인이 일본인의 120명, 또 조선인의 1만 120명에 달하고 이 중 사망자가 60명이다. 초상군도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 10,000명의 환자의 사망자가 60명이다. 또 폐렴, 복막염 등으로 병발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그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을 한 사람이 그 120명. 그러니까 사실은 그 스페인 독감을 해서 60명 더하기 120명, 180명이 사망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병 분류에 있어서 그 감기가 아니라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을 병발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도 사실은 다 토탈해서 봐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그, 우한폐렴 걸리면은 그걸로 해서 우한폐렴 사망했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또 강계도 역시 현재 일선이 이제 그 일본인과 조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환자가 636명에 달하는 바 기타 각지가 모두 참담한 모양이더라. 뭐 오히려 아직은 이제 평북에서는 그 큰 도시는 신의주는 좀 줄었지만 딴 동네는 뭐 여전하더라, 더 심해졌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시골로 갈수록 더 심했더라. 자, 보면 강계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신의주는 여기고요. 벽동군, 초산, 그 다음에 강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더 상류 지역으로 가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지역, 상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요. 10월 11일 날에 첫 기록이 나서 9월 20일경 이미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스페인 독감이. 그런데 이제 신문 기사는 이제 10월 달에 나오죠. 그래서 이 당시에 환자가 이미 300명. 그리고 관청이 이미 반수가 더 결근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날 기록 보면 이미 600명의 환자. 자, 그러면 환자 수로 봐서는 300명, 뭐, 2배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시골에서 기록이 다 누락된 걸 보고가 안 됐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300, 600명 늘었는지 아니면은 이게 줄었다가 확 늘은 건지 거기까지는 다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일단은 추정을 하건데 좀 줄은 것 같다가 확 더 늘지 않았을까라고 이건 추정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2월 7일 고차를 보겠습니다. 신의주는 이미 끝났다. 이미 스페인 독감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보다도 이제 사망자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좋아졌다. 근데 이게 철도가 지나간 경의선 지나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경의선, 서울과 신의주를 합친 게 그래서 경의선이잖아요. 그리고 평북의 벽동군 같은 더 상류 지역의 벽동군은 환자가 10,000명, 한 집안에 5명이 몰살할 정도로 그 민심이 흉흉했다. 그 정도로 많이 전파가 됐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초상군은 어떠냐? 10,000명의 환자. 뭐 비슷하네요. 사망자가 여기는 60명. 병발이 그러니까 토탈 180명. 뭐 여기도 약간 누락된 거 합하면 200명이 넘겠죠. 대략. 이게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강계군은 어떠냐? 환자가 600명이더라. 630명이더라. 뭐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던 물결무형 같이 이렇게 약간 주춤했다가 또 딴 데로 하고 뭐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이게 흐름들이.
자, 지금까지 12월 7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